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목서윤입니다. 이제 9월이 코앞인데요. 건강보험이 9월부터 확대되는 부분이 있네요.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에 적용돼서 의료비 부담이 3분의 1로 확 줄게 됐습니다. 사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들의 대표적인 질환,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검사비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당장 다음 주부터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자인병원 비뇨의학과 임주현 과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립선 비대증을 중년 남성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로 소개했는데 이 질환이 네. 뭔가요? 우선 전립선은 그 방광 아랫부분에서 요도를 반지처럼 감싸고 있으면서 정액을 생산하고 요도를 통해 배출시키는 남성만 있는 생식기관입니다. 네. 이 젊은 남성은 전립선이 호두알 정도 크기인데 나이가 들수록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그 정도가 심해지면 그 전립선 내부를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증상은 크게 그 배뇨 증상과 저장 증상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배뇨 증상이라는 것은 요도가 좁아지면서 생기는 증상으로 우선적으로 요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지고 또 중간에 소변 줄기가 끊기는 증상 네. 이렇게 나타나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는 느낌 그리고 소변이 볼 때 소변이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힘을 주면서 소변이 나오는 경우를 배뇨 증상이라고 하고요. 네. 저장 증상은 이런 방광이 예민해지면서 생기는 빈뇨나 급박뇨, 야간뇨인데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갑자기 소변이 마렵고 참기 힘든 경우 그리고 특히 이제 야간뇨 같은 경우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네. 수면 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자꾸 일어나는 증상 이런 거 야간뇨라고 하는데 특히 노인분들한테는 이런 야간뇨가 위험한 게 수면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지만 어두운 데서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면서 골절이 생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정형외과 환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다 소변 보시다가 보러 가시다가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그 방광 자체도 이제 심장과 같이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장기인데요. 고혈압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 나중에 신비대 또는 신부전이 생기잖아요. 방광도 똑같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배뇨 증상, 특히 소변 줄기가 좀 약해지는 걸로 시작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방광이 앞에 길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방광이 무리하게 힘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방광 자체도 힘이 드니까 비대가 되거든요. 비대가 되면 우리가 탄력이 떨어지게 되죠.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빈뇨나 급박뇨 이런 그 저장 증상이 더 심해지고 이런 게 더 악화가 되면 방광이 아예 엔진이 고장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엔진이 퍼지게 되면 방광 수축력이 확 떨어지게 되고 잔뇨가 엄청나게 남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방광의 변화가 오면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결국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혈압, 당뇨랑 똑같이 이것도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약을 먹느냐, 언제부터 치료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주관적인 증상만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객관적인 그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부터는 폐색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해서 방광 자체를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은 치료를 약물로 시작하나 보죠? 만약 증상이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증상이다.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약물을 권유해 드리고요. 네. 만약에 이제 약물 치료를 이제 싫다.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시술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으로 하는. 시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전에는 이게 우리가 방광 그 증상이 있고 약물 효과가 없으면 항상 수술을 나중에 하는데요. 그런 수술 자체가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네. 그 전립선에 손을 대면 요실금이나 발기부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까 걱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자체를 꺼리게 되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해서 이전에도 뭐 레이저로 이렇게 녹이는 시술이나 이런 간단한 시술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 자체도 별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해서 특수 기구를 통해서 아예 물리적으로 리프팅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전립선 자체를 당겨서 리프팅을 시켜주는 간단한 시술 방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요새 젊으신 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은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이런 간단한 시술을 통해 많이 치료가 되나 봐요. 예. 어느 정도 그 상태에 따라 틀립니다. 그 전립선 크기나 네. 증상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술 자체만 가지고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시술 자체로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젠가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요폐색이라고 해서 겨울철이나 이런 경우에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응급실로 많이 오거든요. 소변을 아예 못 봐가지고 네. 줄로 빼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나 아니면 이런 요로 폐색에 의해서 신장 자체가 안 좋아지는 신부전이 발생하는 경우 아니면 요로 감염 자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기는 경우 아니면 방광이 다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방광 자체에 찌꺼기 남아서 결석이 생기는 경우 아니면 약물 치료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전혀 실제로 저희가 약물 써보면은 거의 한 30% 정도는 약물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가 않죠. 네. 그런 경우들은 방광 자체가 나빠지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이번에 남성분들의 전립선 초음파 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면서 이제 부담을 좀 덜게 됐는데 네. 이런 검사는 네. 이제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언제쯤 한 번씩 받으면 좋은 건가요? 그 검사 주기요. 검사 주기요. 네. 이게 실제적으로 전립선 초음파 같은 경우는 검사 주기가 언제 해보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실제 정해지는 건 없고요. 솔직히 뭐 비용 부담이 되지 않으면 솔직히 매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진단을 받을 때는 꼭 하기를 권유해 드리고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치료하는 방법을 정할 때 처음 출발을 잘해야지 치료가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는 비용 부담 때문에 솔직히 환자분들이 안 하고 그냥 약만 달라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악화돼서 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시작할 때는 꼭 하고 만약 약물 치료 중에도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임주연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